의료농단, 교육농단, 필수의료 붕괴된다!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대 증원 결사반대! 준비 안 된 의대 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 2025 의대 증원 취소를 위한 집회에 앞에 카메라.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특히 지역 의료는 정부의 근거 없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정부의 인기 영합의 일환으로 정부 자신도 근거를 대지 못하는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후 전공의와 의대생이 차례로 떠났고 이제 남아있는 지역의료의 대루인 국립대병원 교수들도 떠나고 있어 지역의료는 현재 처참하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2025년 의대 정원 취소를 엄중히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오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아마 새벽 버스를 타고 오셨을 강원대 교수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학부모, 의과대학 학생 학부모 모임 카페 학부모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갑자기 2,000명이라는 이 숫자를 증원하겠다고 하고 저희 입학정원은 3,058명인데 2,000명을 더 뽑는다는 그런 무모한 결정이 어디서 나왔는지 너무나 알 수가 없는 결정입니다. 일단 2,000명을 교육시키려면 이 일이 되게 해야 되고 또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3,058명의 그 적정 규모로서 갑자기 2,000명은 터무니없는 숫자이고 교육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또한 목적이라고 하면은 필수의료, 지방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인데 지금 필수의료, 지방의료는 우리 의과대학 학생을 늘린다고 해서 절대 이게 되지 않습니다. 의과대학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선배 의사들이 필수의료, 지방의료가 수가가 또 낮고 힘들다는 걸 다 뻔히 아는데 그 사람들이 졸업하고 필수의료, 지방의료에 인력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우리 무모한 결정으로 전공의는 사직하고 의대생들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고 정부는 계속 이 학생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마이크 못하는 자꾸 뒤에 만지는 못 만지고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들이 교육산하기로서 1조 5천억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애초에 필수의료, 지방의료를 살리려면 1조 5천억 원을 그 돈으로 썼다면 아마 더 잘 좋은 계획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저희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2,000명 정원 증원이고 이거를 되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입학정원 증원을 철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런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복지부 장관님께 간곡히 저희의 발음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왜 여기서 이렇게 만나야 합니까? 병원에서 환자 보느라 정신 없어야 되고 학술대회에서 심포지움에서 연수강좌에서 뭐 하나라도 더 배워서 우리 환자들 잘 살리려고 그렇게 진료실을 지켜야 되는 우리가 왜 오늘 이 복지부 앞에서 제발 진료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이 자리에 이렇게 서있습니다. 저는 2달 전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난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 만나는 것을 가장 큰 인생의 기쁨으로 알았고 앞으로도 내 환자 임신 잘 돼서 애기 잘 낳는 것에 헌신하기라 마음 먹고 정부가 이렇게 의료를 때려부수기 전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여기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그러나 정부가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국민과의 신뢰를 모두 깨고
반드시 불복시키겠다고 처분해야 되는 적으로 규정하고 말도 안 되는 2,000명을 밀어붙이는 순간 내가 진료실에서 환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내 환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동안 우리 의료가 이렇게 왜곡되고 우리 자식들, 우리 후배들 세대에서는 더 이상 이런 저비용의 고품질의 접근성 좋은 의료가 우리 대에 끝나겠구나. 이거 막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의협에 왔습니다. 의협에 온 지 2달 됐습니다. 2달 동안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아무리 정당한 방법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이 정부는 들을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장이 부서지든 말든 의대생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부실한 의사가 되든 말든 필수 의료를 하는 전공의들이 모두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사직하고 나가서 우리 대가 끊기든 말든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총선 한번 있겠다는 그 아리랑한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된 그 2,000명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정치입니다. 붕괴됐습니다. 이미 의료는 학교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아이 학점으로 우리 후배들은 일단 면허 주고 그 다음에 알아서 해. 네가 7사고는 네가 다 감옥으로 가지 않으려면 네가 알아서 처리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우리 후배들을 밀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붙었지만 그래도 이거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살려낼 사람들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여러분 힘들지만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의사가 건강해야 환자도 건강하게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의협 들어와서 2달 동안 제가 막막하고 길이 안 보이고 하루하루 무너짐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반드시 의협은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강원의대 의대 여러분, 충북의대 의대 여러분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 불러주시는 어느 곳이라도 달려갈 것입니다.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의정 갈등이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서 의료계를 붕괴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국민 모두가 이 사태를 막아줘야 된다고 정부에게 요구하는 그날까지 불러주시는 어느 곳이든 찾아갈 것입니다. 학교 강의실에 또 병원 진료실에 계셔야 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땡볕 아래에서 그것도 세종시 복지부 앞에서 계시는 우리 의과대학 교수님들, 지금 최고의 지성 의과대학 강의실에 학생도 교수님도 없습니다. 복지부와 교육부, 정부의 언론 플레이와 90억이 투입된 가스라이팅 수준의 광고 홍보물에 국민들 대다수는 의사들 밖으로 싸웁니다. 환자를 버렸다, 이런 이야기로 의사들을 의세, 전 처음 알았습니다. 의세. 또 의세라고 하면서 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의대 지원에 묻혀버린 지역의료 붕괴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필수과 의사들이 없으니 의대 지원 꼭 해야 한답니다. 낚시 효과로 필수과 의사들이 생길 거라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낮은 의료 수가로 병원에 돈벌이가 안 되니 의사들은 병원장 눈치를 봐야 됩니다. 승사가 오고 가는 환자를 살리다가 환자가 잘못되거나 불이익이 생기면 의사를 고소고발하고
행정처분하고 의사면허 박탈시키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데 여러분은 자신의 목숨 걸고 필수과 의사가 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의대 가서 필수과 의사가 되어 병원이 아닌 의사 개인의 사비로 소송장 대비해서 엄청 비싼 보험비 가입하고 내야 하고 병원이나 복지부 등의 어떤 보호 조치도 없이 법원에서 재판도 받고 징역형으로 감옥에 갈 것이 뻔히 보이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의대 교수님들은 제자들의 뻔한 미래가 걱정되고 외국에서도 인정했던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복지부와 정부의 의료개혁의 시발점인 의대 증원을 취소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 계십니다. 아까는 무조건 지식하고 지난 2월 지식거리고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강원대 의대와 충북대 의대는 49명에서 각각 132명과 200명으로 증원하라고 합니다. 대학의 자주적인 교육권과 학습권을 이거 하고 마무리 말씀 박탈당했습니다. 좀 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요? 이에 지난 3월 초 강원대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고 유세민, 유윤종 교수님의 삭발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발려나간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지만 깎여버린 자존심은 회복되지 않는다. 이 교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저에게는 울림이 되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대 의대는 의대생들과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이 전국 최다 1등 의대의 제일 아픈 손가락입니다. 충북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150명 이상 증원되면 학생들은 분반 수업, 교수님들은 수업량이 3배. 하지만 강의실과 임상실습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외쳐도 충북대 총장님과 충북도지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총장이고 도지사입니까?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강원대병원 교수들을 대표하여 여기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교수님들과 병원에서 저희를 응원하고 계신 교수님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개인적 희생과 열정으로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개원 초기에는 전문의 부족으로 매일 당직을 서며 응급 환자를 살리는 것을 보람으로 일했고 이후 동료들과 함께 노력하여 전공의 수련병원이 되어서는 전공의들을 지역 의료에 기여하는 전문의들과 교수들로 배출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강원도 공공의료에 이바지하는 병원이 되었을 뿐 아니라 대구 지역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따라서 교수들이 주도하여 국민생활치료센터를 열어 의료위기 극복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조용하던 강원대 교수들이 왜 진료실을 떠나 복지부 청사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부 장관님께 잘못된 정책을 취소하고 제발 우리 강원대병원을 살려달라고 호소하러 왔습니다. 무리한 의료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가 지역 거점 공익대병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10년째 의사 부족, 지방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한다던 의료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로 인해서 가장 모범적인 지역 거점 병원이었던 충남대병원이 디폴트 위기에 몰렸고 우리의 젊음을 바쳐 일했던 강원대병원은 경제적 위기는 물론 동료 교수들의 사직으로 붕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3명의 교수들이 강원대병원을 떠났거나 사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 교수들이 병원을 떠날까요? 수도권 대형 병원에는 교수를 돕는 전문의인 전임의들이 상당수 있으며 대체 전공의들도 일부 확보하여 전공이 없어도 내년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원대병원은 이전에도 교수 및 전문의가 부족하여 젊고 패기 넘치는 젊은 교수진들의 헌신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전공의들이 떠나고 나니 타 병원에 비해 교수들이 당직을 많이 서야 하고 일의 강도도 매우 높습니다. 단적으로 병원장이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내과의 경우 8월 4명의 교수가 병가를 내는 상황이라
하루하루가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교수로서 존재 이유였던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겠다는 미조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수도권 대형병을 위한 땜질식 대책인 전공의 사직을 강요하여 지방 거점 병원을 더욱 위기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과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에서 54명의 강원대 교원 중 25명이 전공의가 사직하면 본인도 사직할 거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서울처럼 전공의 사직이 진행되면 교수 사직은 더욱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지역 국립대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의대 증원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강원대병원을 살릴 수 있을까요? 강원대병원을 살리려면 학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근거도 없이 논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시행된 의대 증원의 항의에 방법이 없어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요? 대용은 아니고 그냥 최근 시행된 교수 설문에서도 현재의 의료위기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은 1130명 중 211명이 증원 취소 및 원점 재검토라고 하였습니다. 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면서 정작 학생과 전공의가 대화 전제 조건 1번이라고 천명한 2025년 의대 정원을 취소하지 않습니까? 2, 3주가 지나 증원된 상태로 입시가 진행되면 학생과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겨우 유지되는 지역 의료 역시 붕괴될 것입니다. 반대로 아직은 의료 파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전 한의대 사태 당시 입시 공고가 났던 한의대가 정원을 급격히 줄이는 것을 복지부가 교육부와 협조를 얻어서 조절한 선례가 있습니다. 전공의와 학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2025년 의대 증원을 지금이라도 취소하십시오. 강원대병원을 살리려면 학생과 전공의들이 내년이 아닌 2024년 9월에 돌아와야 합니다. 한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이 돼서 전공의가 돌아오면 자신들의 미래가 어두워서 사직하는 전공의들을 제외하고 얼마나 돌아올지도 모르겠지만 지역 거점 대학 병원에서는 가르칠 교수가 될 것입니다. 들어온 전공의 중 누가 이렇게 고생하는 지역 교수들을 보면서 필수 전공과를 선택하며 우리를 이어 지역 대학 교수를 하려고 할까요? 앞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의 앞날은 암울하며 당장 내년에 윤사면허를 받는 졸업생도 없고 전공의를 맞추는 정문의도 없게 되어 더욱더 심각한 상황은 벌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 공백은 아무리 짧아도 2, 3년간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지역대학병원의 몰락과 필수의 위기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필수 의료가 진료가 어려워지고 야간이나 주말에는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전문의 진료를 보기 어려운 날이 올 것입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을 논하고 있지만 배출되는 전문의도 없을 뿐더러 이를 유지할 재원도 마련되지 않아 정부 재정에 부시해야 될 것도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노력해야 한 대한민국 의료, 지역 필수 의료가 끝나지 않도록 강곡히 부탁합니다. 장관님, 9월 전국이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2025년 의대 정원을 취소해 주십시오. 24년 2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그리고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접하고 이 나라의 의료가 한 걸음이 아니라 수걸음 뒤로 물러날 것을 예상하고 그에 따라 저희가 의협을 이어가는데 수많은 해가 개인적으로 될 것 같아서 업을 중단합니다. 이후 지금 5개월이 흘렀고 그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부의 강압적인 압박 그리고 언론의 탄압 등을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면서 정말 많은 좌절과 실망을 하였고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이전에 비중인과 끙끙 찢어하면서 좋은 결과로 환자를 퇴원시켰을 때 감사하다고 했었던 그 환자들의 얼굴이 같이 덮이면서 추후에 사태가 회복되고 복귀하는 시점이 만약에 온다면 그때 당시에 환자를 이전처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을 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환자와의 관계가 많이 깨졌고 한 명의 의사로서 추후에 제가 어떠한 환자를 접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사망 가능성이든 위험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보호를 먼저 진행하고 환자를 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방어태세를 스스로 지니게 하는 이 현실적인 상황들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화가 나고 저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업을 계속 중단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것 또한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제발 정부는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지만 전국민, 교수, 병원인 등등 여러 의사들이 요구하는 현재 정책에 대한 잘못됨에 대해서 제발 인지를 해주시고 지금 대책 없이 진행하고 그 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발 한 발만 양보해 주셔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태를 좀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개인적으로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롭던 병원의 일상이 상상되던 지 벌써 5개월째입니다. 생기가 넘치던 병원은 금방대고 떠질 것 같은 촛불처럼 위태에 위치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환자분들이 받는 피해이고 근거 없는 의대 병원 정책으로 국민들의 의대를 버리고 장애술과 병원을 떠날만 했던 학생들과 전공인들이 정부의 지속적인 포갑적 행태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대의 국민 선배로서 대한민국의 훌륭한 의료 시스템에서 교육과 수련 기회를 받았던 선배 의사로서 후배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울 따르면요. 이대로라면 앞으로 지금까지와 같은 높은 질의 교육과 수련 환경을 가능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강원대 의과대학은 역사가 길지 않고 49년 전문의 작은 국립대이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한 성장을 통해 연륜 인증에 빛나는 자리 잡힌 의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로 132명 증원이 될 경우 교육의 질은 하락될 것이 분명하고 부실 의대로 전락되어 제2의 상암대 의대가 될 것입니다. 사실 제 저하를 떠나서 당장 내년부터 교육과 실습이 진행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저희 학생 시절을 되새겨보면 시신 한 구에 7, 8명씩 조가 되어서 단순히 노는 인원 없이 해부학 실습이 되었었고 꽉 찬 강의실에서 하루 종일 수업이 이루어지며 반복되는 시험들이 치러졌습니다. 소수의 행정과 실습 모형들을 가지고 돌아가며 실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강원대 병원에서의 학생 실습 또한 현재 병원에서 타이트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탈의실, 휴게실 및 EMR을 사용할 수 있는 PC 등도 현재도 넉넉하지 않았고 중앙전 132명의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680명의 병원에서 132명의 학생들 개개인의 필수적인 환자 케이스를 경험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며 시설상 경험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한결같이 불가능하다고 절규하는 것을 기회를 느끼고 올바른 교육이 가능한 정책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필수 의료는 낙수효과를 노린 어설픈 정책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역 의료는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고 이번 정책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에서의 필수과의 경우 생명을 살리는 보람, 현재와의 유대감, 명예 등을 보고 많은 선택을 해왔는데 이번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의사는 악마화되었고 이에 상처 입은 학생과 전공의들은 더 이상 필수 의뢰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필수 의뢰를 책임질 학생과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열악한 환경에도 진료실을 지던 교수님들도 쏙쏙 떠나고 있습니다. 결국 10년 뒤에 필수 의뢰를 살리기 위함이나 어떤 정책으로 인해 5개월 만에 지던 필수 의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잘못된 정책의 진행을 이제는 제발 멈춰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 과연 지금 수시 접수가 9월 9일입니다. 수시 접수를 한 달여가 남은 이 시점에서 과연 의대 정원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고찰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여러분 2017년에 11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포항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11월 15일은 그해 수학 능력 시험이 11월 16일에 있었거든요. 하루 전날 지진이 났습니다. 원래 제가 먼저 여기서 이제 그 법령을 먼저 제가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법 조항을 먼저 읽고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 5 제6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 협의체, 여기 대조해도 되겠습니다.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자는 공표한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과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이나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변경의 사유가 되는 대통령령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서 35조 2항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법 제34조 5 제6항의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2. 천재 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가 법없이도 살아오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일단 법령을 먼저 읽어드리고 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수시험 전날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진도 5.4라고 돼서 딱 찾아보니까 나와있더라고요. 수학능력 시험을 보려면 학교에서 시험장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보는 건물에 금이 가고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언제든 지진이라는 게 여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능시험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수험생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또한 형평성 논란이 일을 만한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표하기는 당시 사회부통령 교육부 장관 김상돈 선생님이 여기 알고 있는데 저녁 때 긴급 브리핑 나는 혹시 줄줄줄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결단을 해서 일주일간 수학 능력시험을 미루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 법령의 일거를 하면 약간 이렇게 연결이 되시긴 하시고 실제로 그 2017년 이외에도 2006년도, 2011년도, 2021학년도에 각각 수능시험이 연기된 사례도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2006년도에는 부산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으로 일주일 연기, 2011년에는 기식 정상회담으로 인해 7일 연기,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였기 때문에 2주 연기하였습니다. 지진 이외에 나머지 3개의 사회들은 실은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이 확정된 5월 이전에 2, 3월에 이미 결정된 상황이긴 합니다. 이 사실관계로 인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김충효 비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한약분쟁의 한일생 대량 유급에 의한 한일의 정원이 감축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거는 법 개정이 이전의 사례이긴 하지만 1993년과 1996년 그때 한약 분쟁이 있었습니다. 뭐 약사법 개정이라든지 한약사 시험 뭐 이런 것들로 한의대생들이 정부 제청에 항의해서 지금 의대생들처럼 전국의 대부분의 한의대에서 거의 80-90% 이상이 수업을 듣지 않았고 유급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급 처리가 되고 나서 유급이 확정되니까 정부는 다음 해인 1994년과 1997년에 한의대 정원을 30% 정도 감원을 발표합니다. 그 감원 발표 시기가 언제인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1993년 9월 27일)
한의대, 1994년도 한의대 입시에서 전국 11개 한의대 중 9개 한의대 정원의 30%를 교육부가 감축한다고 교육부가 발표하였습니다. 1996년 10월 28일 학생들의 단체 유급으로 90년대 한의대 입시에서는 교육부는 이에 따라 각 대학의 학생 수용 능력을 감안 몇 개 대학은 20%, 몇 개 대학은 30% 정원 감축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내년 충북대 정원 49명에서 50% 감축해서 125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정원 3배가 늡니다. 한의대 한 학년 유급 때도 많아야 최대 100%의 학생입니다. 그때 교육부는 정원 감축 발표를 할 때 어떤 코멘트를 하였냐면 한의대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서 교육 수용 능력을 감안해서 30% 감축을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운데 내년에 49명에서 91명, 9년에 132명의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 세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타 직업 얘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여러분들, 간호대 증원이 증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서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간호대 정원 증원은 계속되고 있고, 내년에 몇 명 증원된지 아십니까? 예, 내년에 1000명 증원됩니다. 간호대 정원은, 제가, 혹시라도 이런 것들은 발표 하나하나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로 준비를 해요. 자, 2010년도, 13년도에 간호대 증원이 증원되기 시작합니다. 940명 증원으로 시작해서 매년 점차 증원을 했고 2019년부터 700명씩 증원을 하다가 2025학년에는 1000명씩 증원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2025년 간호대 정원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25,000명이 됩니다. 의사 정원에 거의 8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병원에 계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국립대병원 간호사 모자랍니까? 안 모자랍니까? 모자랍니다. 10년 동안 간호 인력은 대출의 간호사는 무려 65% 증가해요. 6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와 지역 필수 의료에서 간호 인력은 세부적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더 억울한 것은 간호대 정원은 왜 점진적 증원이며 의대 정원은 왜 한꺼번에 2,000명씩 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의평원 알고 계시죠? 의평원, 여러분들. 예, 의평원과 비슷하게 의평원에서 2년, 4년, 2년 인재 거쳐야 하는데 한국 간호 평가 협의회 맞나요? 제가 확인 필요합니다. 간평원이라고 있습니다. 간평원에서 인증을 거쳐서 3년, 6년 인증을 받아야지 간호대상이 의대생과 마찬가지로 국시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2023년 7월 22일 어떤 일이 있었나? 지금 의정 사태가 시작하기 토일인데요. 11월 22일 충북 제천의 땡땡대 모 간호대에 대해서 간호인증 불인증 처분을 교육부부터 받습니다. 어느 시점이었느냐? 75집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었고 특히 1차는 이미 협박자가 발표된 시점이었습니다. 특히 2차는 원서 접수 마감을 이틀 앞두고였습니다. 물론 이 사례에서 정원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내년에 간호대 입시, 간호사 입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입시 취소 같은 효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합격자는 대부분 다 합격자 전원 취소, 그 다음에 입시자들은 다 그 입시비를 반환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의 미래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희 의평원 인증평가 10% 정원 이상 반영된 학교에서 2년간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2년 동안 인증평가 잘 해낼 수 있을지 집행부로서 걱정이 할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가능한 걸 시키는 것과 불가능한 걸
강요하는 것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말이 길었죠. 그래서 마지막은 아까 전에 그 법령으로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대통령령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 관계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그 정원을 변경하거나 대학 입시의 변경 기호 사항에 할 수 있는 경우를 제가 말을 한 겁니다. 2. 천재 주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차 예약하는 거 여러분, 보셔야 돼? 어디서 천재 주변뿐만 아닙니다. 등입니다. 더군다나 이 법조항은 2017년에 있던 조항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고 나서 밥을 못 먹고 김상조 당시 부총리가 어려운 결정이라고 해왔던 것은 시간 끝나지 않을까? 당시 긴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주간 시험을 미룰 법적 근거가 없어서였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 수험생의 안정, 형평성 이유가 주된 이유였겠지만 그 당시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에 더해서야 이 단서 조항이 달렸습니다. 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천재 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러분, 지금 이 의정 사태로 대한민국 의료가 하늘로 가고 있는 상황이 부득이한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해 주신다면 교육부 장관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용산에 계시는 통 큰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VIP께서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자리에 계신 교수님, 학부모님, 전공의, 그리고 이, 학생, 물론 이 세계의 참여팀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옛날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학생을 세워놓고 조회하는 거 제일 싫어했어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2,000명 정원이 근거 없고 전혀 비과학적이고 총선용으로 급조됐다는 거 모두 다 아는 현실입니다. 총국대학교 필수어로에 선봉에선 배정환 교수님 사직하셨고 강원의대 1기 졸업생인 최대희 교수님이 최근 사직을 하셨습니다. 내과 과장으로서 올 초에 전공의들이, 내과 지원한 전공의들이 넘쳐나고 전임의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내과가 이제 다시 살아나겠다 하는 그런 희망으로 내과 과장으로서 그간 열심히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모집하면서 기대했던 그런 교수님이 사직을 하셨습니다. 필수의료 하신 소화기 내과 교수님이셨습니다. 필수의료 붕괴가 아니라 붕괴되고 있습니다. 의료농단, 교육농단, 필수의료 붕괴된다! 정부는 의료정원 2,000명 철회하고 원천 되돌리라! 이상입니다.